어느 날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 내 부동산에 가압류가 찍혀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가압류는 임시조치입니다.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재산을 잠시 묶어두는 것뿐이고 등기가 됐다고 해서 당장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등기부에 가압류가 찍히는 순간 매매가 막히고 담보대출이 막히고 거래 상대방이 등을 돌립니다. 팔려던 집이 있으면 계약이 깨지고 사업자라면 자금줄이 끊깁니다. 문제는 받을 돈이 없는데도 가압류부터 걸어놓은 채권자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억울하게 가압류를 당한 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유 없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푸는 실무적인 방법 4가지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카드부터 꺼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압류 때문에 거래가 막혀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가압류 이의신청입니다.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83조입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문기를 열어서 심리한 뒤에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이의 신청에서 다투는 핵심은 무엇이냐? 애초에 보존할 채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피보존 채권의 부존재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주장들입니다. 계약 자체가 없었다. 이미 다 갚았다.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돼서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청구 금액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해도 가압류 집행은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재판까지 받아야 그때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당연하긴 하지만 말로만 억울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자료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변제 내역이든 계약 해제 통지든 정산 자료든 이 소명이 부족하면은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압류 이의 신청은 원인 자체가 없다는 것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 때 꺼내는 전공법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가압류 취소 신청입니다. 이의 신청과는 별도로 또는 그 이후에 쓸 수 있는 카드가 가압류 취소 신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가 취소 사유를 정해놨는데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가압류 결정 이후에 소멸을 했거나 사정이 바뀐 때입니다. 가압류가 걸린 뒤에 상황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빚을 갚아서 채권이 소멸했다. 일부 변제로 금액이 달라졌다. 두 번째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입니다. 담보를 대신 제공하면 가압류를 유지한 필요성이 줄어드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가 가압류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입니다. 실무에서 의외로 많이 문제되는 포인트입니다.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본안소송을 전제로 한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가압류만 걸어놓고 3년 동안 본안소송을 안 하고 있으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래전에 가압류만 걸어놓고 3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이 들어온 게 아니라면은 채무자는 비교적 쉽게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가 해방 공탁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의든 취소든 일단 나중에 다투는 건 좋은데 다음 주에 당장 매매 잔금을 해야 된다. 그때까지 등기가 정리가 안 되면 계약이 파기되게 생겼다. 이의 신청과 취소 신청까지는 결론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다투는 사이에 거래가 먼저 파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해방 공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라서 법원이 정한 공탁 금액을 공탁을 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받을 돈을 미리 묶어둔다는 의미로 가압류를 해놓은 것이고 그런데 그 금액만큼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이 돼 있다면 그때는 부동산을 묶어둘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급하다면 일단 해방 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압류 등기부터 말소를 해놓고 가압류 자체의 이의나 취소는 천천히 다투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카드가 제소명령입니다. 이의 신청도 해봤는데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상대방이 본안소송을 안 하면서 가압류만 유지한 채 버티는 경우에 이럴 때 제소명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의 채권자에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상당한 기간, 그러니까 지금 최소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하라. 그리고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만약에 본안소송을 제기했지만 나중에 취하되거나 각하돼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제도의 의미가 뭐냐면 가압류만 걸어놓고 압박수단으로만 쓰면서 정작 사안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재판은 피한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재판에 가면 채권이 없다는 게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제소명령은 그런 채권자에게 진짜 받을 돈이 있는지 본안소송에서 증명해라 라고 강제하는 겁니다. 붙을 자신이 있으면 본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자신이 없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채무자 입장에서는 교착 상태가 깨지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에 걸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틀은 비슷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가 가처분에는 가압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이의로 피보존 권리의 존부를 다툴 수 있고 3년 동안 본안소송 미제기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소명령으로 본안으로 끌고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따라 집행 정지 논점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309조처럼 요건이 별도로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안의 유형에 맞춰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카드를 봤습니다. 이제 실전 판단 순서입니다. 첫째, 가압류 채권의 원인 자체가 없고 그것을 자료로 소명할 수 있다. 그럼 이의 신청이 1순위입니다. 둘째, 나중에 변제를 했거나 사정이 바뀌었거나 가압류 후에 3년간 소송이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가압류 취소 신청입니다. 셋째, 소명이 애매하고 상대 채권자는
본안을 피하면서 가압류만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재소명령으로 상대를 법정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당장 매매 또는 대출이 급해서 등기를 일단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럼 앞에서 봤던 절차들과 병행해서 해방 공탁을 먼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청구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일단 공탁을 해두고 가압류 먼저 말소시킨 다음에 가압류 자체의 하자는 천천히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걸어놓은 쪽은 느긋하고 당한 쪽만 피가 마릅니다. 사유가 없는 가압류라면 방치하는 시간만큼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나의 사건이 앞에서 본 4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맞는 카드를 빠르게 꺼내는 것이 이 싸움의 전부입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등기부 등본과 가압류 결정문을 들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인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